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먼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세계 경제 위기 오는가, 특히 터키를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 가능성, 그것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신흥국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크게 그 배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치적인 어떤 국제 정치적인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다른 한 가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데 그 두 가지를 이번 강과 다음 강에 이어서 연달아서 그 주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불안, 세계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신흥국의 어떤 무역 분쟁,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터키에다 대고 많은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은 국민적인 그 지지를 끝까지 받기 위해서 똑같이 미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굽힘 없이 굉장히 첨예한 그 신흥국들의 대응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개와 배경과 결과,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전개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강연에서 신흥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좀 더 상세히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도 하고 조금 업데이트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국의 불안 상황을 요약해 볼게요. 여기는 잠깐 제시는 안 했지만 이미 아르헨티나의 IMF 구제금융, 그것도 이제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죠.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엄청나게 가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한 2, 3개월 전에 경익남에서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다뤄드렸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란의 핵협정이 있습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어떤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그런 행동을 그만하겠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했었는데 트럼프는 이걸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핵협정 탈퇴할 거야. 다시 말하면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해라.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들도 참여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란에 원유를 수입하지 마. 예를 들면. 그리고 이란에게 어떤 원자재 공급하지 마. 소비재 공급하지 마. 수출을 하지 마. 라고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역시. 근데 이란에게 제재를 가하는데 주변국인 이란 친구 이라크가 나 경제 제재에 동참 안 하겠다. 모든 것, 그러니까 트럼프의 모든 이야기를 나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런 이슈가 더 발발되는데, 이란은 오펙 회원국 중에서 원유 매장량, 원유 생산량의 3위 정도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계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란발 국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역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 국제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해외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은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한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터키가 가장 중대한 이슈입니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미국인 목사가 있어요.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이. 근데 터키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석방 요청을 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터키에 대해서 경제 제재 가하겠다. 석방해. 했더니 터키가 NO.
재차 부인했습니다.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터키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터키 철강 50%, 알루미늄 2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를 합니다. 관세를. 그러니까 니네 나라 철강, 알루미늄 수입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뭐라고 해요? 그래요. 석방 요청 승인해 드릴게요. 석방 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 나 석방 안 해. 나도 니네 나라 주류, 자동차, 담배 나도 안 사. 관세를 보복 관세를 이렇게 강도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를 합니다. 전쟁이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서 다른 기타 신흥국들과 미국 간의 또 무역 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터키는 아이폰이나 그 밖에 미국산 전자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는 양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터키 불안하네? 라고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키의 이 터키 원화 가치가 또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국제법을 위반했는데 이미 4월에도 러시아가 너무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제 제재를 가했었는데 또 역시 이번에 영국의 이중 스파이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국에 있는 뭐 외교부 직원들을 다 60명 정도를 내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품 수출이나 기술 이전 이런 거 다 금지하면서 러시아에게도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나라들에게 어떻게 한다? 경제 제재를 가하는데 주로 이런 나라들은 미국하고 원래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미국은 역시 미국 중 특히 트럼프는 이런 나라 더 안 좋아합니다. 이미 경제 공약에서 나 이란 핵협정 탈퇴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원래부터 많이 해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빨리 볼게요. 그래서 터키발 신흥국 환율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터키 리라화가 엄청나게 폭락하고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엄청나게 폭락하고요. 아르헨티나의 페소, 브라질의 헤알화, 인도의 루피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좀 들어보지 않았죠. 저도 이 신흥국 통화에 대한 그 말이 잘 와닿지 않는 수준으로 이게 잘 못 들어본 통화도 있는데 저도 인도에도 가봤지만 또 루피화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만큼 우리의 좀 익숙하지 않은 그 나라 돈인데요. 그 가치가 다 폭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그 나라의 안정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신흥국발 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니까 신흥국으로부터 이미 뭐 부채, 채무를 맡겼던 채권자들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회수하니까 신흥국 이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터키 금융시장을 보면 리라화 가치가 전월 말 대비 17.4%나 폭락하고요. 그리고 신흥국의 주가 지수들도 선진국 지수랑 같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CDS 프리미엄은 그 위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위험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터키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터키발 금융 불안이 여타 신흥국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굉장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된 결과를 말씀드려 보면 여타 신흥국 자산 가격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자 보시면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남미의 이런 나라들 그리고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인도 그리고 유럽의 뭐 아프리카 쪽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터키의 환율이 특히 이제 터키 돈의 가치가 크게 폭락하면 다른 나라들의 돈의 가치도 같이 폭락한다. 상관성이 높다라는 결과인 겁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터키의 주식 가격이 크게 폭락하면 이런 나라들의 주식 가격도 같이 폭락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음을 증명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터키 환율의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여타 신흥국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된 그런 결과인데요. 결국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터키발 위험 발생 이후 기간은 2018년 8월이라고 볼 수 있고 8월 1일부터 8월 15일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 전 위험 발생 이전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뒀습니다. 그래서 7월 달과 8월 달을 비교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랬는데 그 환율에 미치는 위험 전이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니, 인도 이런 나라들의 위험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14일 기준으로도 분석해보고 15일 기준으로도 분석을 해봤는데 15일이 더 전이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 차이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위험 전이 효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분석이지만 어쨌든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터키 환율 불안,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그 밖의 주요 신흥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지금까지 터키발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어떻게 주요 신흥국에게까지 영향이 전가되는지, 위험이 전이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좀 소개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로 이 터키발 이 불안 그리고 그 밖의 주요 신흥국들의 불안을 주로 이제 국제 어떤 정치적인 불안, 특히 이제 미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불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역 분쟁이 야기되고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 신흥국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특히 이제 그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주요 신흥국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이런 측면에서 주로 무역 분쟁 측면에서 이야기를 다뤄드렸고 다음 강에서는 제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또 신흥국 불안 그리고 그 신흥국 불안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위기 가능성 혹은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또다시 따로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다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